반갑습니다. 이 경제 시그널이라는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하는 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사실은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첫 방부터 와 계십니다. 이분들을 우리 조현선 앵커가 끝까지 챙겨야 할 분들입니다. 네.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부자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조현선 앵커와 경제 시그널이 많은 좋은 소식 전해주리라 기대하고 저도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앞으로도 경제 시그널 많이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 좋은 되세요. 정보, 부자 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현선 앵커도 부자 되세요. 네, 우리 둘 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아직은 뭐 빈털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없죠. 네. 네. 자, 오늘의 이슈 브리핑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뭐 뉴스 계속 또 보도하시니까 네네. 눈길 가는 내용 특별히 있으실까요? 뭐 두 가지 다 눈길이 가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 소식. 네.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여요, 추가.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한국은행에서 네. 금리를 동결했어요. 맞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한은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오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소식을 경제 시그널에서 주로 다룬다고 하죠. 맞아요. 이 코너. 이게 재밌더라고요. 고려아연을 사실 모르는 분도 많은데 뭐 비타민C 만드는 고려은단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영풍문고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해가지고 그 영풍문고는 그 영풍이 진짜 맞아요. 자회사가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고려아연은 사실은 굉장히 우량 회사입니다. 그래서 납을 맞아요. 네. 제철하는데 굉장히 특허 기술도 많은 회사고 2차 전지에도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 경영권을 과연 방어할 수 있을지 왜 이들이 이렇게 틀어졌을지 이걸 보는 것도 또한 묘미일 것 같아서 맞아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잘 정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야심 코너 중에 네. 두 번째 코너는 이 코너에서 싹 정리를 해드릴 텐데 사실 김진 앵커 하면 워낙 개국 때부터 뉴스 오래 했고 네네. 정치권으로 빠삭한데 개인적으로 재테크 방법 있으세요? 재테크요?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저는 소신이 있습니다. 재테크 관련해서. 소신이요? 네네네. 어떤 소신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근로자잖아요. 네.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는 부를 크게 창출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월급이 오르지만 그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리 근로소득이 꾸준히 돼도 사실은 부를 창출할 수가 없어서 근로소득을 상회할 수 있는 금융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사실은 재산을 적립할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이 안 보인다. 맞아요. 그 길이 안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시드머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죠. 그 길이 안 보여요. 직장인들은 사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카드값이 나가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 월급나 그냥 훅 나간다 이런 말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인데 사실은 그럼 관심 1번이에요. 1번이죠.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왜요? 그거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 경제 관리들의 경제 마인드로만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국민들의 심리를 단순히 여유 재산이 생겨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기하는구나. 단순히 이렇게만 보고 대출 규제 정책만 펼쳤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할 때만 잠깐 집값이 잡힌 듯 하다가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와도 같은데 서울대 총장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단순히 대출 규제 갖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입 제도와도 연관돼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죠. 그럼요. 최근에도 하는 총재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강남에 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에 진학하는 진학률이 높다. 이것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고 사실은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자꾸 아이 한 명 더 낳으면 돈을 주려고 해서 그래요. 사실은 유축기 주고 그렇죠? 유축기요? 유축기 주고 네. 뭐 아기 용품 주고 기저귀 주고 하는 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의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이 부동산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시 못하죠.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어떤 이 라이프 사이클상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사고 싶어지고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으면 집을 넓히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서울 중에서도 기왕이면 강남에 살고 싶어하죠. 이 같은 심리를 죄악시 여기면 안 되는데 이 죄악시 여겼다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네. 경제학에서는 항상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음. 얻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출산을 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사교육비에 투자하고 싶어도 그 돈이 집값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집값, 저출산 문제, 금리 문제, 물가 문제까지 사실은 다 하나의 문제인데 각각의 다른 부처들이 저출산 문제, 부동산 문제, 대출 규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던 거죠. 이게 연결성이 없는 거죠. 그럼요. 물가가 잡히면 뭐 부동산이 잡히고 같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게 전 정부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경험치로 그때 20, 30대였던 사람들이 그때의 경험치로 지금 이렇게 집이 오르니까 빨리 사야 된다고 너무 연끌하고 마음이 있잖아요. 급해지는 거예요. 연끌하고 근데 그 있잖아요. 수준이 그 지난 집값 상승 때랑은 차원이 달라지고 주변도 그렇지만 제 주변도 지금 빨리 사야 되나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사야 되나 이런 얘기도 하고 기사들을 보면 이런 기사거리도 있더라고요. 아이의 교육만을 위해서 무리해서 모든 걸 강남 집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물가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이게 제각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최대한 힘든 만큼 바닥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도 이 경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만 따로 해결하는 인구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지만 출산 문제와 집값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금리 문제까지 네. 다 하나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나와야 이게 조금이라도 좀 해결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출산율이 이렇게 낮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예전에는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은 있었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 저도 지금 집이 없지만 이거 사도 되는 건가? 사고 나서 어떡하지? 이게 딱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은 네. 명언이 있어요. 뭔데요? 살 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못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수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1년간 연수했었잖아요. 공부했을 때 느꼈던 게 그때 서울 집값 비싸다 했는데 파리 집값에 반도 못 따라가더라고요. 도쿄, 파리, 워싱턴, 뉴욕 이게 지난 10년간의 집값 인상률을 보면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도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아직 이 OECD 10개국 경제대국 10위권에 있는 우리나라의 서울 집값 상승률은 다른 OECD 10개국 안에 있는 강대국들 수도의 집값 상승률에 못 미쳤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더 상승한다면 더 오를 겁니다. 너무 우리가 밥을 굶어야 될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오를 그러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는 더 오른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처음은 꼭 서울의 강남에 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불행해지거든요. 연끌을 하게 되고.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연끌을 하고 가계 부채가 늘어서 파산을 하게 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 그건 좀 조심스럽고 내가 지금 조금의 어떤 대출도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요. 내가 무리하지 않고 매월 상환할 수 있는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그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집을 찾아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일 것 같아요. 이거에 첨언을 하자면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샀대. 내 주변에 이거 했대.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약간 심리적인 안정을 스스로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그럼요. 뭐든지 남이 한다고 따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부동산 너무 또 진지해졌는데 네. 부동산 외에 재테크 아니면 뭐 용돈을 모은다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경제에는 관심이 많은데 주식이나 아니면 가상자산에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하세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축으로? 저축으로. 그러면 예금? 왜냐면 요즘 보니까 예금 적금도 꽤 하세요. 저는 예금하고 안전하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의 파킹 통장 같은 거 파킹 단기로 통장 많이 좋죠. 자금을 굴립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 잘만 찾아보면
굉장히 고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이 있거든요. 그게 왜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정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점심시간에 가입하고 저도 경험이 있는데 좋은 정보 있나요? 아, 좋은 정보 있죠. 있나요? 여기는 유튜브니까 막 얘기해도 되나요? 어느 정도는 저축은행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권 정도? 얘기하라고요? 네, 네, 정도권. 아니 저축은행에 좋은 파킹 통장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 이제 제1금융권에서는 1년을 묶어놔도 줄 수 없는 예금 금리에 준하는 금리를 파킹 통장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단기간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단기간도 그렇죠? 되고 장기간도 되고. 그래서 뭐 4%에 가까운 금리를 주는 파킹 통장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간으로 이제 월급이나 아니면 예금 자산 같은 거를 보관해 두는 용도로는 굉장히 좋죠. 그런 어떤 작은 돈들이 모아서 티끌이 모아서 뭐가 됩니까? 태산이 되는 태산. 거죠? 역시 옛날 사람. 척척 박사의 기본이네요. 어쩔 수 없죠. 옛날 네. 사람인 거는. 티끌 모아서 네. 태산되는 것을 무시하면 그래서 안 이런 됩니다. 김진 앵커가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도너리 코너에서 하려고 하는데 도너리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도너리. 네네네. 한번 번역해 보시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 이렇게 쉬운 영어를. 네, 돈 걱정하지 마라. 아, 돈 걱정하지 그렇죠. 마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모두가 걱정이잖아요. 네네네. 돈을 어떻게 모을까, 돈을 어떻게 불릴까부터. 그리고 그 불리기 위해서는 정보도 많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 정보가 너무 많아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지만 네.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하는 거를 이제 저희 도너리에서 한다는 거죠. 좋네요.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도너리에서도 네. 기왕 해주시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데 네. 예금 금리 그냥 시원하게 맞아요. 어느 은행으로 가십시오. 어느 저축은행으로 가십시오. 해도 이런 되는-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또 네. 어디에서 찾으면 되는지를 알려드린 것도 저희가 정보 그리고 중에 예를 들어 하나죠. 집을 살 때도 어느 동네에 좀 투자를 하시라. 이런 것도 좀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네. 해주시고. 아 저희 척척 박사님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진애거 이제 곧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여유 있어요. 괜찮아? 아니 가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보내지 좀 마세요. 가세요. 괜찮습니다. 가시면 저희 척척 박사님 기다리고 계시고. 아,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지금 빨리 바쁘신 척하고 나가주세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이렇게 또 필요 없으면 보내나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진짜 김진 앵커 덕분에 네네.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지금 한 몇 분 정도 들어와셨죠, 피디님? 300명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 김진 효과입니다. 처음 시작인데 300명 넘는 건 저는 대단한 아무도 겁니다. 모르시는데 정말 아. 김진 효과. 아니 이제 조현선 앵커는 앞으로 유명해지죠. 어떤 카리브해 쪽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진주 같은 진주기골이. 느낌으로 네. 진주기골이 진주기골이. 돈 모아서 진짜 사시고요. 그 진짜 사는 날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알았어요? 됩니다. 네. 네, 하세요. 어쨌든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 네. 경제 시그널 매주 금요일 네. 8시부터 시작하는데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네. 많이 오셔서 궁금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나와주세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네네네. 네. 또 이제 뭐 정치, 경제 워낙 연결된 이슈가 많아서 그럼요. 저희도 바쁘시지 않을 때 좀 다시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직구쇼와 네. 더 라방을 준비하러 네, 제가 요거 보고 바로 또 도직구쇼 보겠습니다. 1층 오픈 스튜디오 네. 내려가겠습니다. 슝. 그런 알겠어요. 효과음이 옛날 방송이에요. 네, 알겠어요. 나는 우리 경제 시그널이 좀 트렌디한 방송이었으면 시간 좋겠어요. 지났어요. 가라고요? 네, 알았어요. 15분. 슝.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